안녕하세요. 뜸산한 비밀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09년에 작은 마을에 사는 한 여성이 신비한 편지를 받게 된 이야기를 탐험할 것입니다. 이 편지들은 단순한 두려움을 넘어 그녀와 가족의 안전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불안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무언가를 받아본 적이 있나? 지금부터 이 어두운 편지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그 안에 숨겨진 공포의 비밀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여성이 발신자와 수신자가 없는 어두운 편지를 처음 받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편지는 검은 종이로 되어 있으며 신비로움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에 이 이상한 편지가 계속 나타나고 알 수 없는 존재의 소리와 불확실한 사건들이 그녀의 삶을 위협하게 됩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커지면서 그녀는 가족과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만 그들이 이 끔찍한 편지의 비밀을 밝혀낼 수 있을까? 이 이야기는 2009년 요미우리 신문사의 하츠겐 코마츠라는 게시판에서 화제가 되었던 휴거 내용입니다. 이야기를 썼던 주부는 지방 도시에서 이주해와 도호쿠 지방의 어느 마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을 지점으로 새까맣게 칠이된 섬뜩한 편지 같은 것이 배달되어 오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죠. 2009년 5월 19일 요정 우편함 속에서 흰 봉투 안에 어무덩이가 들어간 편지 같은 게 나옵니다. 원래부터 검은 종이는 아니고 검은 사인펜으로 칠한 흔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보낸 이도 받는 이도 쓰여있지 않아요. 저는 전업주부로 아이들이 있습니다만 섬뜩한 데다 남편도 집히는 구석이 없다고 해서 좀 더 추이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이거 무슨 술 같은 거 아닐까요? 요거 아시는 분 계시면 가르쳐 주십시오. 2009년 5월 20일 그 편지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처음 편지는 열흘 전이었어요. 조언하신다로 여러 방법으로 비춰보았는데요.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칠한 게 아니고 몇 번이고 몇 번이고 칠이 돼 있습니다. 뒷면지요. 흰 부분도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편지도 잘 봄이져 있고 칠하는 방법도 엄청나게 꼼꼼한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지역 파출소에 신고했습니다. 심찰도 부탁했지만 어린아이들도 있어서 불안하네요. 반복하느라 설칠 뒤에 정비회사에도 전화하고 내일 오라고 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카메라를 발견하면 자칫 도망칠 수도 있어 범인을 알 수 없게 된다는 결과도 큰 질환입니다. 차 안에 숨어서 반을 잠복할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9년 5월 22일 아까 진전이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잠복하려고 배가 잠든 후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만 너무 무서워서 결국 정관에다 이불을 깔고 기다리기로 했어요. 3시쯤 도둑방지를 위해 깔아놓은 바가를 밟는 소리가 났습니다. 사람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켜지는 불도 켜졌습니다. 소리를 들어보니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입니다. 우편함에 뭔가 떨어진 소리가 나서 그 편지를 넣었던 범인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서워서 아직 확인은 못했어요. 남편이 자면서 되면 가져다 달라고 할 생각입니다. 더 무서운 건 우편함에 뭔가를 넣은 뒤 짧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평소에 말하는 억장이 있는 목소리 쪽이 아니고 뭔가 불정이나 연들 같은 느낌입니다. 진 듯한 목소리들 몇몇 줄이 느낌이었기 때문에 성별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한동안은 무서워서 꼼짝도 못했죠. 우편함은 확인하면 다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경찰에게는 연락할 예정이긴 한데요. 무서워서 손이 떨립니다. 아이는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입니다만 아이와는 관계가 없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지 않기만을 가작뿐입니다. 2009년 5월 23일 이번으로 세 번째가 된 날 안에 근방에 사시는 시부모님과 가족회의를 했습니다. 남편도 시부모님도 집히는 곳이 없으니 일단 경찰에 맡기도록 하자는 결말이 났습니다. 그리고 편지 내용 이야기인데요. 좀 무서워서 나중에 쓰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저도 계속 생각하고 있었지만 말이죠. 살짝 신경 쓰이는 것만 써보겠습니다. 어느 분이 다른 이웃에게 물어보며 어떻게 했냐고 하셨는데 근처에 친한 이웃이 없습니다. 저는 어느 지방 도시에서
이쪽 시골로 시집왔거든요. 차량도 많이 지나다니고 차로 5분 거리 정도에는 마트도 있고 신흥주택단지도 계속 서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은 무언가 폐쇄적인 곳이죠. 장례식이나 회사에 참가해보고 깨달은 건데요. 어쨌든 겪어본 적이 없는 분위기입니다. 아버님은 역 지역 이지시고요. 처음에 우리 집에서 같이 사시길 원했을 때 이쪽 지역은 들어오기 어렵다고 거부했을 정도입니다. 6, 70대가 많고 성도 거의 다 같고 젊은 부부들도 있습니다만 모두 친척으로 100명 정도 되는 마을입니다. 제가 여기 산 지도 꽤 오래되었는데 지금도 쓰레기에 대한 체크나 감시가 삼엄합니다. 가끔 살짝 정신적으로 이상한 할아버지가 저를 말려놨나 티무시한 모습으로 무슨 말을 해옵니다. 그것도 간격을 두고요. 하지만 그분이 이런 공들이 편지를 보낼 것 같진 않아요. 어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집 주변은 밭이라서 소음 문제도 아닙니다. 밤에는 너무 조용해서 무서울 정도죠. 저는 사실 원래 이웃을 의심하고 있어요. 남편에게는 아직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엄마니라 죄송합니다. 너무 무서워서요. 남편도 이미 잠들었고 지금 다시 생각하려고 해도 무서워서 이 이상은 못 쓰겠네요. 죄송합니다. 낮에 밝을 때 다시 쓸게요. 제 또지에 대한 건데 이번에는 편지가 아니고 사진이었어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검게 칠해져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앞면만 칠해져 있었고 뒷면은 희재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가만 빛을 쬐면 희미하게 보입니다. 이것도 명확하게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억지일 수도 있는데 의자에 앉아있는 여성인 것 같습니다. 치마를 입고 있어요. 사진과는 스친 걸까요? 다만 사진 자체는 새로 찍은 건 아니고 조금 바람직한 느낌입니다. 사진도 기존 것보다 작고 잘 표현하기 어렵지만 할머니 댁에서 본 옛날 벨벳 속에 있는 사진과 같은 오르젠 느낌을 줍니다. 사진과 같은 조이지 지주라면 아세톤 같은 것으로 지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여기 슬이 무섭지만 머리 부분만 갈려 있습니다. 무서워 죽겠어요. 2009년 5월 25일 그 사진은 지역 파출소에 신고했는데요. 큰맘 먹고 경찰서로 갈 걸 그랬다 후회하고 있습니다. 만약 범인이 마을 사람이라면 지나칠 생각일까요? 반납 가리지 않고 신차는 하고 있긴 해요. 현재로선 수상한 사람은 없다는 것. 비슷한 사건에 대한 상담도 없다고 합니다. 집은 신축 건물입니다. 남편이 결혼하기 몇 년 전에 지은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마을 행사 중 하나로 땡땡 축제라는 게 있습니다. 깜깜한 동굴로 들어가 마을 노인들이 모여 촛불만을 쪄먹고 연불 같은 말 위험합니다. 그러는 동안 지단한 염주를 모두 가지고 빙빙 돌리는 거죠. 젊은 사람도 없고 전통적인 행사라고 보는데요. 저는 무서워요. 게다가 바로 넘어 근처에 어느 부인이 악단적 선택을 했고 앞에서 말했던 할아버지 이상한 말 등등. 실로 저는 탐정 김전일에 나오는 이상한 천막 같은 세계에서 임신 중이었다. 저는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남편에게 상담하고 2년 전부터는 빠지고 있습니다만 여기 있다간 언젠가는 역할이 더러웠겠죠. 그리고 반복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탐정은 죽을까도 생각하고 있어요. 경찰은 무슨 일이 생기지 않으면 움직이지도 않으니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범인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9년 5월 17일 많은 질문에 다 대답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남편과는 물론 상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에 비해 위지감은 없고 확실히 기분 나빠하고 있지는 않지만 경찰에 맡기자고만 합니다. 저만 이렇게 부산을 떨고 있을 뿐이네요. 이렇게 쓰면 남편이 이상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요. 제 감으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폐쇄적인 마을에 적응되지 않고 빨리 이사하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남편은 항상 반대만 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고실로 나갈 수 있다면 좋겠어요. 마을 욕을 많이 쓴 협계가 되었습니다만 미치 사람을 받아주고 지루까지 신세를 져서 감사드립니다. 다만 범인이 누구인지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나름대로의 네트워크로 여러 집정분들에게 부탁하고 마을을 비롯해 편지에 관해 전부 조사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그런 편지 같은 괴롭힘을
그냥 피하고 싶어 하는데 저는 그 지상을 어떻게든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걱정되는 건 애들이 일입니다만 제대로 방어책을 짜고 수행하고 있어요. 글이 서투르고 너무 소란했죠. 일부분들에게 불쾌함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결과에 대해서만 글을 올리겠습니다. 저의 불안한 시기에 여러모로 조언과 격려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석 달 후 이런 댓글이 달립니다. 2009년 8월 4일 나는 이골에 나왔던 정점으로 의식 이른바 수문연불 가꾸신 엠부츠를 연구하고 있어. 나 자신도 신도라고 할까? 참가자인데 원래는 그렇게 무서운 의식은 아니야. 그래서 그건 아무래도 서문연불 중에서도 선두로 불리는 일파 사람들의 수능이 아닐까 생각해. 그 일파라는 건 엄청 차악해서 적당히 그린 그림을 고정에 침필주가며 성취했다고 하고 던전 전에 언젠지 이와트의 어떤 곳에다 심지어 공동체를 만들고 복잡했다고 들었어. 그놈들은 연불파라고 하는데 그 수수람이 울적에 나오는 흔남서가 고자죄 같은 수력이지. 연불파는 엄청 폐쇄적이고 이 연불에 참가한 놈들은 운영 중에 마을 행정에 관한 발언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 무료연한 수면 연불은 이런 밀파를 형성하는 게 아닌데 그래서 그곳이 사대라고 불리는 일이지. 이 마을에서는 마을 의원도 그리고 촌장까지도 이 연불파에서 나오고 있었고 연불파가 말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이건 제대로 된 숨은 연불에 분원해 쓰일 것이니 틀림은 없을 거야. 다만 지금은 그냥 덮어두기에 조금만 조사해보면 바로 알 수 있다고 거짓말 말이지. 그런데 내가 신경 쓰였던 건 검은 편지 글 본문 중에 이 이야기였어.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마을 행사 중 하나로 땡땡 축제라는 게 있습니다. 깜깜한 동굴로 들어가 마을 노인들이 모여 촛불만 펼쳐놓고 연불 같은 걸 미룹니다. 그런 웅덩한 지다란 연주를 모두 가지고 빙빙 돌리는 거죠. 젊은 사람도 없고 전통적인 행사라고 보는데요. 저는 무서워요. 내가 아는 숨은 연불은 말이지 단순한 연불일 뿐이야. 축제는 아니지. 동네 사람들이 지리나 큰 연주를 들고 모여서 불당에 빌 둘러앉아. 그리고 독특한 다락으로 연불을 명해서 연주를 빙글빙글 돌리는 거지. 근데 이 놈들은 어째서 불당이 아니고 덩굴 같은 데서 연불을 하는 걸까? 교통은 비슷하지만 아문제먹게도 보통은 아니야. 숨은 연불이란 건 원래는 지근이 심했던 이와트에서 어떻게든 부장님에게 매달리려고 시작된 비법인 거지. 그래서 반드시 불당에서 해. 그게 아니라도 불당이나 들기와 상관없는 곳에서는 절대 하지 않아. 그렇다니만 이놈들은 원과 중리들끼리 잘족한다든가 그런 것을 공고히 하기 위해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역 유력자나 원래 연불파였던 사람들만이 환대할 수 있는 것 같아. 젊은 놈들은 존재 출처도 몰라. 경찰도 관리직이니까 연불파가 되지 않은 걸 취하고 싶지. 그렇지 않겠어? 연불파에 들어가지 않은 기초고자는 그대로 있다간 곤란할 거야 아마도. 이 연불파가 지금도 존재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지만 내가 읽었던 문화는 1965년경이 출판된 것이니까 아마도 그때까지는 이 연불파가 있었겠지. 지금도 몰래 줄무늬 은연점에 남아있을지도 몰라. 말해두지만 엎어두기 쉽다 척기의 과장이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야. 내 조사가 조금은 틀린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말이야. 그게 그 연불파 수행인지는 모르겠고 이 검은 편지가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숨은 연불과 얼마 전까지 그런 일파가 있었던 건 사실. 그리고 이듬해 5월 글을 썼던 본인에게서 다시 글이 올라옵니다. 2010년 5월 9일 오랜만입니다. 라고 말씀드려도 여러분의 지역에는 남아있지 않겠지만 2년 전에는 크게 신세를 졌습니다. 그 뒤로 노도고 같은 세월이 지나고 제가 생각해도 여기까지 잘도 살아갔구나 라는 느낌입니다. 지금도 자택에서 살고 있어요. 이사는 남편이 크게 반대했던 것과 신혼만인의 변, 남편의 컨디션 난조동으로 결국 꼼짝도 못하게 됐습니다. 지난번 여러분의 조언 중에 우편 안에 글에 쓴 종이를 붙여놓으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부족함을 마을 뜸들에게 사고드리고 거기에 반해 가르침을 청한다는
어디까지나 조심스러운 글을 만들어서 붙여내 놓았습니다. 며칠 후 조간신문을 가지러 나갔더니 그 종이는 사라졌습니다. 내 귀퉁이에 T편만이 남아있어서 찢어졌다는 느낌이었죠. 그 대신에 우편함안에 작은 장식 같은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지금 놔둔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사용법을 알 수가 없어서 일단 연관에 눈에 띄지 않는 곳에다 장식해놓고 있습니다. 여러 친구들이 조사를 고아줬는데요. 결정적인 건 알 수 없는 채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이웃분들의 대응에 변화가 있었고 우리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잘 조정되고 있는 느낌도 듭니다만 살기 편해진 맛 든다 합니다. 작년에 행위 집단 축제도 아이들 학교 행사로 인한 결속의 뜻을 전하고 공연만 드리고 왔습니다. 올해도 앞으로 몇 달만 지나는 축제입니다. 올해는 행사 의원이 되어서 결속도 할 수 없어요. 너무 가슴이 뜁니다. 그 편지 중 나온 게 마을 사람인지 단정할 수 없지만 그렇게 의심다는 요민도 많아서 지금도 꺼림칙함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살기 편해지긴 했어도 편목하지는 않아요. 앞으로 또 어떤 중간에 휘둘리면 어떻게 될까요? 폭탄을 안고 사는 지도입니다. 참고로 남편은 공양을 위해 엄청난 액수의 돈을 했습니다. 2010년 10월 15일 밤 게시글을 세우고 시간도 꽤 지났고 답장도 못한 채 상당히 무리한 짓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옥해 주실 분들도 있어서 기쁩니다. 남편은 몸이 안 좋아서 일을 조금 쉬고 있어요. 오랫동안 알아서 교만해서 조막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만 별 이상은 없고 자율신경이 약해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도 요즘 계속 몸이 처지고 아무리 자도 개운하지 않아요. 우울증도 중년기 전에도 모두 검사해봤습니다만 전혀 맞아떨어지질 않았죠. 지금까지의 피로라도 있는 걸까요? 질문 주신 분에 대한 답입니다. 이 땅은 부동산 회사에 부탁해 찾아준 땅이라고 합니다. 이곳에 집을 지을 때도 마을 전체에서 집회가 있었고 남편은 불려나가 질문 공세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무지는 마을 하나는 아닙니다. 우편함에 들어있던 장식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성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것은 낡은 지머도 같은 것에 천을 가늘게 잘라 여러 겹으로 말아 모양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원가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천의 끝도 중에 빨간 이상한 마크가 되어 있는 걸 보면 열지 말라는 의미일까요? 지금은 이런 상태입니다. 걱정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2010년 10월 14일 축제가 끝났어요. 조언해주신 대로 학창시절로 돌아간 지분도 여러 가지를 지휘깊게 관찰했습니다. 행사위원이 됐다고는 하지만 제 담당은 동굴 근처 청소 정도 준비 중 안으로는 절대 들여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축제일 저녁 동굴문이 열리고 일제히 마을 사람들이 들어가 자리 위에 앉았습니다. 우선 장로분이 인사, 그리고 병지 돌리기가 시작됩니다. 동굴은 안으로 들어간에 따라 굉장히 좁아지고 있습니다. 엎드리면 겨우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 안쪽에는 촛불과 공약물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40m 앞 정도였다고 생각됩니다. 영주에는 기임새 부분의 장식이 있고 제 자리로 돌아왔더니 모두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중에서는 눈물을 흘리던가 미안해 라고 자고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잘 몰라서 절만 올렸습니다. 그게 30분 정도 계속됐습니다. 그 후 장로분이 연부를 외우고 종을 울리면서 가끔 반쪽에 공양물 쪽으로 눈을 주는데 그때 촛불이 커지면서 흔들리는 게 무서웠습니다. 연불이 끝난 뒤 땅속에서 울리는 둥딱한 마술비 같은 게 들려서 이건 제가 너무 무서운 나머지 환청을 듣나 했지만 목소리가 난 뒤 장로분이 안쪽으로 눈을 돌리고 얼굴이 평온해진 게 이상적이었습니다. 그 후 나무로 된 큰 전 같은 것에 물을 돌려 마셨습니다. 수돗물 맛은 나지 않았으니 혹시 어딘가에서 지러 올린 물이었을까요? 중간에 도비번대단 저에게 옆 사람이 주의를 줬습니다. 이사를 해도 거의 돌려받지 못합니다만 용기를 내어 축제에 대해 물어봤더니 너희에게는 아직 이르다 라는 거죠. 다만 이 축제는 여정 한적으로 남점은 금지라고 합니다.
정보는 이 정도밖엔 없습니다만 이 촉자를 아신 분이 계실까요? 그리고 전해줬었던 기혼 여성의 극단적 선택관입니다만 그 부인은 저처럼 지방 도시에서 시본 분이었는데 마음이 익숙해지지 않아 계속 정신병원에 다니고 있었다고 난처한 이야기를 주었습니다. 저에 대해서도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 중요한 건 물으면 입을 닫아버리소만 해요. 정신병원에 다니고 싶으실 정도의 마음은 잘 이해가 됩니다. 이 신비롭고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두운 편지는 이 여성을 두려움 속에 가두게 했고 많은 질문을 남겼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눈사난 비밀들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 다음에 더 많은 무서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그곳에서도 우리는 무서운 비밀들을 계속 탐구할 것입니다.